네, 지난달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긴급 현안 질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대장 출신이십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의원님, 군 당국이 처음에는 대통령실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었습니까? 그러면 군 당국이? 네,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예. 서울 북부를 다 횡단했잖아요. 예. 그런데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생각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근데 이거를 발표하게 됐을까요? 무인기가 가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발표를 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드러난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정밀하게 보지 않았던 겁니까? 처음부터 정밀하게 보지 않았고, 예. 또 보고 싶은 것만 봤겠죠. 비행금지 구역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경호 실패가 되고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비행금지 구역 쪽으로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또는 보고 싶은 것만 봐지겠죠. 보고 싶은 것만 봤다. 예. 네. 이런 군사작전의 기본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데 아주 대단히 경직된 이런 작전이었고요. 네. 의원님은 어떤 점에서 이게 침범됐을 수도 있다라고 그 포인트를 잡으신 거예요? 이것은 지도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서울 시민이면은 누구나 저와 같은 의혹을 가능성을 제기했을 겁니다. 예. 제가 국방위에서 제기한 그 비행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서울 지도 위에 이렇게 강북 전체를 통과하는 지도. 그걸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줬더니 첫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동네를 지나간 것 같네. 종로를 지나간 것 같네. 이거 강진구 지나간 거 아니야? 우리 동네. 남산 입구도 지나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시민들도? 예. 저도 그걸 보고받는 순간에 최초에는 국방부에서 서울 북부를 지나갔다고 해서 은평구 정도로 왔겠다 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보면 은평구, 종로, 강진구까지 왔네. 남산 일부도 지나갔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남산 일부면은 그렇죠. 용산으로부터 비행금지 구역 3.7km 안에 드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비행금지 구역 끝단을 좀 지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미 그때 보고받는 과정에서도. 예. 그래서 첫 번째 지리자 김영배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지나갔느냐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국방위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의원실에 와서 이거를 비행금지 구역 3.7km 반경을 큰 지도에 놓고 그리고 비행 계획을 그려보니까 비행금지 구역 위를 약간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그 비행 계획을 국방부에 물어봤더니 계속 추적이 됐느냐 하니까 레이더로 추적이 되다가 끊겼다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끊겼을 때는 어떻게 이걸 연결했냐니까 그렇죠. 그냥 대충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끊기는 순간은 비행금지 구역을 또 들어왔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작전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비행금지 구역을 일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비태세 검열단에서는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고 보완해라는 식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P-73 비행금지 구역까지 무인기가 지나갔다는 것이 우리 경호작전이랄지 안보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하늘에 구멍이 뚫혔다는 거죠. 예. 대통령실은 경호하기 위해서 지상에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국방부 용산에 가도 울타리가 있는 거고 함남동에도 2중 3중 울타리가 있는 거죠. 하늘에도 대통령실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반경 한 3.7km 지금 정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8km나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라든가 전투기나 무인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울타리는 좀 크게 잡아요. 예. 예. 그래서 울타리가 침범이 됐다는 거는 완전한 작전, 그러니까 경호 실패인 거죠. 지상의 개념으로 보면은 대통령실 울타리나 한남동 간접 울타리 안으로 간첩이 들어와서 대하다가 나갔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이게 지금 용산으로 이전해서 더 어떤 방어에 불리해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불리해졌죠. 예. 청와대는 뒤에 북한산이 있고 예. 인왕산이 있고 주변 고지군이 있고요. 예. 앞에는 경북군과 그 건물들이 낮잖아요. 그게 그렇죠. 자연경관과 또 여러 가지 보호구역에 묶여서 예. 그래서 인왕산이나 북악산은 고지 아주 높은 데에 방공진지들이 있다 보니까 예. 360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산으로 이동하면서는 빌딩 숲속에 가려 있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빌딩 위에 이런 방공진지를 올려야 되는데 가장 높은 빌딩은 아파트라든가 민간 기업 건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설치하는 데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물론 한두 군데 했겠지만 대다수는 군부대를 활용하는 건물이나 이런 데 설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용산호 같은 사실은 남산 정상이나 이런 데 또는 매봉산 정상이나 이런 데 방공진지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방공진지에 있는 레이더들이 설치했다 해도 보이다 안 보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가려서. 국정원이 북한이 자폭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용산에 들어온 무인기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자폭 무인기의 건물이 폭파되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도 자폭 레이더라든가 이런 건 오래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고요. 물론 소형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조금 규모가 큰 무인기는 자폭 무인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군 당국 중에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군사작전의 제일 수장은 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고, 예. 그다음 경호작전의 실패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위기관리의 그 실패로도 봐요. NSC를 열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무인기가 왔는데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도 보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됐잖아요. 예. 그럼 안보실 수장들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국회 청문회는 열어야겠다. 국회 청문회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어저께도 수방사 같은 데 갔었고 국방위를 열어봤을 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 질문하면 그건 경호처 구간이고 비행금지 구역은 경호처가 통제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예. 그다음 재난 문자 왜 보냈느냐 못 보내냐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우리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예. 국방부뿐만 아니라 안보실 행안위 또 지자체 이런 걸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국회 본회의 같은 걸 해서 현안 질의를 한다든가 저는 그거보다도 더 크게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로 가야 된다? 그 서울의 한 일이 뚫힐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졸속 이전과도 관련이 되고요. 비행금지 구역이 사실은 전에 8km였는데 3.7km로 줄이는 과정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실 용산 이전 8km에서 3.7km로 줄이는 과정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여당은 계속 취약 요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거와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돼서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응을 해야 되죠. 현재 대통령실과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계속 이것을 본인의 기본 현재를 잘 분석해서 보완할 생각보다는 계속 남 탓을 하잖아요. 전 정부 탓이라든가 언론 탓이나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데도 이적행위라고 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이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의 안보와 직결되고 여당 자체가 안보를 중시 여긴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금 군 방공 시스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에 국방부나 군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거는 없을까요? 당장은 이제 통합된 훈련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지들이 좀 약해 있는 것 같고,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인기가 왔을 때 격추시킬 수 있는 장비나 총도 있었고, 대통령실에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전파 차단 총도 있었는데 한 번도 못 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재 의지의 문제나 시스템적으로 1군단에서 먼저 발견을 했거든요. 무인기가. 예. 그게 수방사로 통보도 안 했더라고요. 바로 오는데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근본적으로 대통령실에 있는 NSC, 경호처, 합참, 수방사가 통합된 이런 훈련들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지금 잘 안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좀 보강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전방에 이제 사실은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 국지방공 레이더를 빨리 좀 전력화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배치를 서두르고 그다음에 대공하기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헬기라든가 이런 데 장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해야겠죠. 의원님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출신으로서 군인 출신으로서 지금 남북관계 긴장 상황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에게 한마디만 당부를 좀 해주세요. 네. 안보 위기가 해서 한반도가 긴장 고조되는데 우리는 안보가 무너질 기미만 보이면 경제가 먼저 무너집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자본을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예. 전 정권 죽이기라든가 야단 탄압, 과거와의 전쟁을 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에 전쟁을 하지 맙시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